이번 시간에는요, 마켓 3.0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3.0은요,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 3.0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던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켓 3.0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죠. 도대체 마켓 3.0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 시장, 2.0 시장을 거쳐서 3.0 시장으로 오기까지 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 시장은요, 1960년대, 70년대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목표는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보는 방식은 모든 고객들은 물리적인 필요만 충족시켜주면 기꺼이 지갑을 열더라 하는 그런 관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제품이 어떤 기능,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 시장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의 목표는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만족시켜주는 그런 상품과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감성 이런 개념들이 아주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젠 3.0 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0 시장에서는요, 기업들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그걸 보고 구매 결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공감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미션,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이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감동시켜줘야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경영과 마케팅을 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1.0 시장은 필요에 의한 실용적 소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추우니까 우리가 잠바를 살 때 이런 것들을 1.0 시장 형태에서의 소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2.0 시장은요, 욕구에 의한 감성형 소비입니다. 추워서 옷을 사 입는 게 아니라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예뻐 보일 거야, 내가 멋있어 보일 거야 이런 거죠. 3.0 시장은 신념에 의한 도덕적 소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화학섬유로 만든 옷들은 지구 환경을 훼손시킨다고 자연산 면화로만 만든 옷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죠. 그런 브랜드들이 일반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 신념에 의한 도덕적 소비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겨 마시고 있는 커피가 알고 봤더니 원산지에서 거의 착취하다시피 가져오는 거였구나. 내가 차라리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쳐주고 갖고 오는 그런 커피를 내가 마시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커피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시장은 이렇게 1.0, 2.0 시장을 거쳐서 3.0 시장으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3.0 시장은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협력입니다. 바로 소셜, SNS, 참여, 집단지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게 뭘까요? 예, 조리퐁입니다. 조리퐁 개수를 세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어떤 네티즌이 조리퐁이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양이 줄어든 건 아닐까? 어느 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조리퐁을 하나하나 개수를 센 겁니다. 자, 예전 같으면 주변 지인들한테 그 결과 뭐 얘기하고 끝났었겠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센 이 결과를 카페트에다가 올립니다. 카페트가 뭐냐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예, 소셜 미디어죠. 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3년이나 지났던 사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유튜브라는 소셜 미디어에 오르면서 국민적인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국민 앞에 죄인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소셜미디어 SNS가 갑을 관계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숨을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이 소셜미디어 세상, 이 협력이라는 이 키워드는 3.0 시장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단편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요, 문화입니다. 문화는요, 세계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고객들이 내 주변에
어떤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이런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시민의 입장에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캠페인을 해나가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프리카 아이들이 흙탕물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요. 같이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뭐 빠른 5년 이내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 한번 가볼지도 모를 그 아프리카 땅에 이름도 모를 아이들이 흙탕물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예는 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3.0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영성입니다. 영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영성입니다. 요즘은 진정성이란 말과도 점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솔한 모든 것들이 이 영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3.0 시장의 세 번째 속성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요. 다니엘 핑크는 인류의 진화 단계를 5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수렵 시대 때 인간은 사냥꾼이었다. 그러다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농부로 진화를 하고요. 1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블루 칼라로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 자동화 이런 환경이 되면서 화이트 칼라로 진화를 하죠. 자,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뭘까요? 사냥꾼, 농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를 거쳐서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 다니엘 핑크는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다른 특정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창작 욕구가 솟아오를 때 붓을 들거나 펜을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의 진정성, 영성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인센티브가 창의성을 파괴한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명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 보너스를 더 줬더니 창의적인 결과가 오히려 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을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오죠. 한 친구에게는 아주 하기 싫은 그런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어떤 친구에게는 갖고 있던 사과를 주면서까지 해보고 싶은 그런 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일로써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로 볼 때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런 사례들이 다 영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는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리고 고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요소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그럴 때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죠. 두 번째는 이 일을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다니엘 핑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 시장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시장은요, 착한 기업에 열광한 착한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착한 성공의 메커니즘.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고객을 물건을 팔려는 대상이 아니고요. 고객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의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마케팅은 제로섬의 메커니즘이 횡행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 따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게임의 파트너로 고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객이 잘 됨으로써 잘된 고객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도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고객이 아니라 친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0 시장의 마케팅 전략 방향성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영혼을 감동시켜라. 얄팍한 테크닉으로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시장은,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화장으로 떡칠한 얼굴이 아니라 진솔한 민낯으로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3.0 시장의 핵심 마케팅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온라인 신발 쇼핑몰 제포스닷컴인데요. 이 제포스닷컴은 창업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달성합니다. 신발만 팔아서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영업을 해서 일궈낸 성과입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죠. 이 제포스닷컴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신발 쇼핑몰입니다. 자, 온라인 신발 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팔려면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될까요? 적게 받아야 될까요? 물론 많이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전화를 많이 받으려면 한 콜당 통화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제포스닷컴 콜센터 기록을 살펴보면요, 한 고객과 무려 7시간 동안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도대체 고객과 7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과연 7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7시간 동안 통화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포스닷컴이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물건을 팔려는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다를 떠는, 함께 즐기는 친구로 본다는 거죠. 신발에 관한 거라면 어떤 얘기든지, 심지어는 신발과 상관없는 얘기라도 고객이 원한다면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고객을 바라보는 제포스닷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고객이 찾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받으시나요? 이 제포스닷컴은요,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지금 바로 구매 가능한 경쟁사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재고 관리를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왜 고객이 이틀 혹은 3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고객을 위한 진정성, 제포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또 하나 사례는요, 미국에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죠. 파타고니아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는요, 환경 보호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파타고니아의 광고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말라라는 헤드라인이 아주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의 브랜드 제품을 올려놓고 이 자켓을 사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요, 뭐든지 만들다 보면 이건 필연적으로 지구 환경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만들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줄여보자,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파타고니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쇼가 아니고요, 반짓꼬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이걸로 고쳐 입으시고요, 새 옷은 여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 입지 마세요라는 게 바로 파타고니아의 메시지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영업이 잘 될까요? 예, 파타고니아는요, 지금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속칭 잘 나가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자, 3.0 시장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진정성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은 화장으로 떡칠한 얼굴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민낯에 진솔한 목소리, 진솔한 말 한마디에 고객은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숨을래야 숨을 수 없는 3.0 시장. 여러분들 이제는 진솔한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